카카오뱅크가 지난 8월 6일 공모가에서부터 기존 은행주들을 한참 상회하는 시가총액인 33조로 상장하고 현재 기준 43조가 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무엇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는 기존의 시중은행과는 다르게 IT 기업에서 파생된 인터넷뱅크입니다. 태생이 IT 기업이다 보니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기능에 맞춰서 어플을 만들죠. 예를 들면 기존 금융 어플들의 메인 화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뭔가가 많죠. 하지만 카카오뱅크의 기본 화면은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융 어플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잔액 확인과 이체 업무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금융 어플을 제작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들을 토대로 아직 주거래 계좌가 없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사용자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업의 매출은 사용자가 많다고 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죠. 금융업의 매출은 대부분 돈을 맡아주는 예금의 이자와 그 돈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마진에서 창출이 됩니다. 이 예대마진은 정해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빌려주면 많이 빌려줄수록 매출이 커집니다. 또한 은행은 자기 자본의 10배까지의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본을 많이 쌓아온 시중은행과 이제 은행업을 막 시작해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적은 카카오뱅크의 매출액은 그 액수부터가 차이가 엄청납니다. KB금융과 비교했을 때 카카오뱅크의 매출은 약 7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도 왜 현재 카카오뱅크는 모든 금융사들보다 2배 이상의 가치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카카오뱅크의 가치평가에는 성장성에 대한 미래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지표는 2020년 카카오뱅크의 매출 포트폴리오입니다. 카카오뱅크는 다른 금융사들과 매출을 비교했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바로 지난해 금융 수익을 제외한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이 매출에서 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은 기존 카카오뱅크 사용자들을 타사의 상품으로 중개해주면서 창출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과 연계한 주식계좌 개설 대행, 이렇게 개설된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는 미니스탁이 대표적이며 카카오뱅크의 대출이 아닌 타사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얻는 수수료 등의 수익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매출이 클 테니 앞서 말한 것처럼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카카오뱅크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카카오뱅크의 CEO인 윤호영 대표는 대한화재, 에르고 다음 다이렉트에서 근무를 하는 등 보험 전문가 출신이기 때문에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보험을 중개하는 중개 수수료 수익은 물론 현재의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전환하면서 얻는 중개 수수료 수익 등이 추가적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익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카카오뱅크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 성장성에 큰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매출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전체 매출에서 플랫폼 비즈니스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다른 카카오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빅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안 껴있는 곳이 없죠. 연락을 할 때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택시를 탈 때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이용합니다. 또 요즘 생일 선물을 구매할 때는 카카오 커머스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의 구매 패턴, 생활 패턴들이 카카오뱅크에 쌓이게 됩니다. 이 쌓인 데이터는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바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를 통한 하나의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 기존 시중은행이 하던 방식의 신용평가와는 차별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향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인 중금리 대출 분야에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소호 대출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호 대출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출을 말하는데요. 카카오뱅크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보면 가계대출이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금융업에서의 가장 큰 매출은 대출 의자에 대한 수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카카오뱅크의 대출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카카오뱅크의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활용한 중금리 대출과 소호 대출을 통해 파회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은행업의 특성상 대출이라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고객이 대부분 국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 조인트 벤처 설립 등에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형태로 다른 나라에서 모바일 뱅크를 운영하거나 핀테크 기술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을 차릴지 등 여러 옵션을 열어놨다라고 하는데요. 핵심 기술 연구에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는 만큼 추후 B2B 원천 금융기술 판매업 역시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기존 시중은행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별점 때문에 카카오뱅크는 공모가를 선정할 때도 국내 시중은행과의 비교가 아닌 로켓컴퍼니스, 파도세그로 디지털, TCS 그룹홀딩스, 노르드넷 등 해외 기업과 비교하여 공모가를 선정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카카오뱅크의 가치평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주식구조대였습니다.